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돼지건입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는 바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나 아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정보가 있대. 야, 나 아는 사람 여기 회사 임원인데 지금 수출량 어마어마하다더라. 야, 내가 이 사람 아는데 이런 식으로 혹해가지고 주식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주식은 이제 투자의 판단은 본인한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남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 전략대로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될 이러한 습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단순히 이제 종목 하나를 보는 것을 넘어서 시장 전체의 숲을 보고 트렌드를 읽는 습관을 계속해서 길러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새벽 5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6시에 첫 뉴스를 키면 아마 뉴욕 증시 마감 이야기가 먼저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5시 반, 6시에 일어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8시 전에 다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일어나면 항상 미국 증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증시의 정답은 아니지만 그나마 어떠한 패턴으로 흘러갈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전 세계 공용 통화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좀 절대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의 흐름을 파악함과 더불어서 단순히 지수의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섹터, 뭐 반도체는 반도체, 친환경이면 친환경, 뭐 메모리는 메모리, 뭐 바이오는 바이오, 어떠한 쪽 업종에서 상승을 했고 하락했는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에서 주도할 섹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초록창에 해외 증시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위에 다우,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는 그냥 강한 정도예요. 강법 또는 강한 정도인데 밑에 해외 주요 지수를 보시면 여기 좀 눈에 두드러지는 게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가 넘는 굉장히 강한 이러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체 평균을 했을 때 2%가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거기에 뉴스까지 보시면 CPI 예상치가 하회했고 미국 물가가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뉴스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CPI까지 하회했다? 그러면 더 투자 매력이 부각되는 거겠죠.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가 축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CPI 예상치가 하회가 되면 조금 더 러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 보시면 되겠죠. 여기 달러도 나와 있고 WTI 유가 시세까지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가가 폭등했어? 그러면 다음날 우리나라의 수혜를 받는 주식들은 정유주가 되겠죠. 이러한 시장 흐름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뉴스 그리고 주요 지수에 관한 그 강한 섹터를 찾으셔야 되고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달러 가격도 유의하셔야 되고 유가 전 세계의 기본적인 원자재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도 흐름을 최소한은 체크를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딱 하루에 2번 하면 돼요. 아침에는 미국 증시를 살펴봤고 장마감 이후에는 복귀를 해야겠죠.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상한가 간 종목, 기관과 외국인은 어떠한 거 샀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매칭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두면 다음날 비슷한 테마가 형성될 때 가장 빠르게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한탑, NX, XINC, 캠시스
소형주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쟁이 불거지거나 원자재 관련주가 좀 불거졌을 때 같이 가는 약간 소형주기 때문에 테마주로 분류되고요. STX 그린리스가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 갔냐?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호르무즈에 막혔어요. 그러면 전 세계 이런 글로벌 무역이 다 어떻게 보면 잠깐 침체가 되거든요. 그럼 너도 나도 고객사의 물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배를 빌리려고 하는 대선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 묶여 있는 STX 클리누스가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급등이 나왔죠. 가운데를 보시면 로키트 헬스케어가 거래량 300만 주를 터뜨리면서 25%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뉴스를 찾으면 나올 겁니다. 세계 최초 장기 재생 관련해가지고 임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을 것이고, 한성기업, 애국주죠. 애국 테마이면서도 테스, 이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팹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이제 클린룸 같은 기초적인 라인 쫙 깔리고 그 다음 수십조의 장비 주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부장주,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 상한가 주식들을 찾으셔가지고 뉴스랑 매칭을 해서 재료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금 한동안은 진득하게 특정 분야에서 종목을 굳이 안 찾더라도 많은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범위를 좁혀가면서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진 이유도 알아야겠죠. 왜냐?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콘텐츠리 중앙처럼 그 중앙일보 자체가 중앙그룹 자체에서 파산 관련 예가 나왔잖아요. 그럼 위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페니트린 바이오 세계 꿈의 암의 치료제라고 해서 테마를 탔는데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분야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쪽의 섹터가 분위기가 좋은지, 또는 반대로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한가, 급등, 하락이 관한 특징주를 분석을 해놓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뉴스를 본다고 하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단발성 이슈인가, 지속 가능한 트렌드인가. 만약에 협력 체결했다, MOU 체결했다,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이런 건 시세가 얼마 못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구조적인 성장, 예를 들어서 삼성이 어디에 몇백 조를 투자한대, 애플이 어디에 몇십 조를 투자한대, 아마존, 구글이 몇백 조를 투자한대.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본인들이 굉장히 이런 전 세계 메가 빅테크들이 큰 돈을 투자해서 향후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 거라는 전략을 보셔야겠죠. 그러면 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거기서 파생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메가 트렌드, 성장이 구조적이다,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투자 분야라고 꼽으면 되겠죠. 그리고 뉴스를 재탕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이미 나와서 주가에 반영된 뉴스를 포장만 바꿔가지고 다시 내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최초 보도인지 아니면 과거 뉴스를 재탕한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거는 고점 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폭락장일 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뉴스가 묻혀요. 그런데 반대로 강세장에서는 작은 뉴스에도 상한가를 갑니다. 그래서 폭락장일 때 좋은 호재가 나왔어. 회사 리스크가 있는데 같이 빠졌어? 근데 그 뉴스가 좋은 거야? 그러면 폭락장은 제한적이에요. 계속 빠지지 않아요. 낙폭이 크고 모든 사람이 공포스러워할 때 호재가 나왔던 뉴스를 기억해놨다가 사놓으시면 그 주식이 굉장히 가장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채우는 나만의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섹터별로 분류해 놓으셔야 되고요. 핵심 지지선을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놔야겠죠. 예를 들어 기업의 신제품 출시 일정이라든가, 바이오라고 한다면 임상 결과, 그리고 지금과 같이 반도체가 핫할 때에는 특정 빅테크에서 어디에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떠한 분야의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구조는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출퇴근길에 게임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재미를 누릴 시간보다도 나의 실질적인 자산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분석 자체가 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금방 어떻게 보면 검색만 하더라도 오히려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짬 날 때 하루에 딱 2번 정도만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평생 은행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은 최소한 내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더 알차고 더 좋은 내용으로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황금돼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